여기에다가 이제 C1에 접한다 해도 되고 C1에서 D는 R 해도 되고 C2에서 D는 R 해도 되고 결과는 똑같으니까 이 중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면 끝나. 왜냐면 미적인 다 통보가 돼서 N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너네 계산 열심히 해보시고요. 해보세요. 자, 원위점과 직선거리의 최대치수는 이건 저번 시간에 했어요. 점도 했고 직선도 했고 두 개 다 했죠? 따라하세요. 중심거리 이용. 무조건 그냥 원의 중심에서 밖에 직선이든 밖에 점이든 중심거리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 판단하는 거야. 자, 그때 거리가 이 P가 어디 있어야 거리가 직선과 제일 가깝겠냐라고 한다면 이 중심을 연결하는 선과의 교점 여기가 P 하고 최소일 때의 P 그래서 P 소문자 이걸 써주고 그다음 중심 연결했을 때 즉 원리에서 만나는 저점일 때가 가장 원점이다. P 라지 M 이걸 바로 외워야 돼. 이 고3 때까지 나오는데 증명해서 쓰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중심 연결하고 이때는 쓱싹 그냥 바로 끝내야 돼. 알겠나요? 가나 왜 좋은지 어떻게 안 돼요? 뭐가 좋대요? 뭐가요? 지금 이 거리를 이게 거리 D의 최소값스몰에 그리고 이 거리가 D 라지의 원위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최소 그래서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으면 되면 바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 여기가 유형이 세 문제가 있는데요. 전부 다 별 두 개니까 좌표 평면 위에 두 점과 원이 있다. 원시위점 P에서 A, B, P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이건 이거 풀어줘야겠다. 봅시다. 볼게요. 0, 루트 3 하면은 루트 3은 의심해야 돼. 정사넓이요 60도. 이게 나오네. 직각이 있는 것도 나와서 바로 여기 1, 루트 3 하면 이렇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되면 정사각형 반쪽이니까 특수가 바로 보여야 되고 60도 1,10 10이면 조금 위에 있고 반지름이 3이니까요. 이렇게 뚫고씩 지나가야겠네. 이렇게.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반지름 3 여기 1,10 너무 위쪽이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놨고요. 자, 그때 원위점에 대해서 A, B, P 어딘지 모르니까 아무데나 좀 찍어놓고 P 이렇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자연수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직접 세야 돼. 이거 어떻게 쓸 거냐? 일단 넓이가 자연수가 되려면 그 자연수의 범위를 알아야 돼. 예를 들면 1.5부터 4.5 사이의 자연수 하면은 2, 3, 4 딱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넓이의 범위를 알아야 넓이가 자연수가 되는 P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최소거리랑 최대거리를 바로 계산을 해야 돼요. 얘 연장 이 직선과의 거리 최소는 중심 연결 했을 때 여기일 때가 최소 넓이 이 넓이가 최소 넓이야. 예를 들면 지금 나 이거 계산 안 하고 넘어갈 거야. 예를 들면 이 넓이가 파란색 삼각형 넓이가 1.5였다고 치고 예를 들면 제일 삼각형 넓이 크게 나올 때는 중심 연결했을 때 여기랑 연결했을 때 이때가 넓이가 가장 크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 초록색 넓이가 예를 들어서 4.5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넓이가 자연수가 되는 값은 몇부터 가는 게 넓이가? 2, 3, 4가 나오겠죠? 그래서 2가 되는 게 몇 개냐 생각해보면 제일 가까울 때부터 점점점 1.5일 때부터 2, 3, 4에서 4.5까지 이렇게 간 거야. 여기 2 사이에 2, 3, 4 이렇게 3개 정도 점이 나와야 되고 반대편 이쪽으로 할 때도 2, 3, 4에서 3개 정도 점이 나왔어야 되는데 거리가 3, 거리가 2인선, 거리가 뭐 3인선, 거리가 4인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올 거다. 뭐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두 배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초록색일 때 넓이가 초록색일 때 넓이가 자연수다? 그럼 얘까지 세니까 뭐 하나, 둘, 셋, 넷, 5, 7 이런 식으로 무조건 두 배는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 상황에 맞게 직접 그려서 판단을 하시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힌트 안 줄게요. 너네 그냥 하세요. 바로 넘어가고 112번 얘 듣다가 모르겠는 거 있으면 체크를 해놓으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쌤 아까 저거 이 부분 이해 안 됐었는데 왜 그래요? 물어보면 좋잖아. 자, 2원, C1 야, 왜 이렇게 흐름이 이게 C1인 거 맞죠?
그래도 좀만 이해해주세요. 얘가 C2가 돼요. 반지름 1, 반지름 2. 이게 직선 L이네요. 기울기 1인 거 되게 특별한 거야. 따라서 기울기 뿔나해? 그러면 축구가 이루는 각이 예각이 몇 도라 그랬죠? 45도. 그래서 무슨 삼각형이 떠올라야 된다고요? 직각 이등변.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이런 거 다 떠올라야 돼. 자, 그때 C1 위에 점 P에서 내린 걸 H1, C2에서 여기 내린 걸 H2라고 할 때 수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초점을 물어봐요. 예를 들면 아무렇게나 표시해볼게. 여기가 P1이라고 할게요. 손에 발, 여기 H1. 여기서 뭐예요? P2? Q네요. 네. Q에서 손에 발, 여기 H2 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길이의 최대 초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모르겠으면 쭉 그냥 상상을 해보면 돼요. P가 이동하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여기 있으면 이렇게, 여기 있으면 이렇게,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 제일 멀리까지 갔다가 다시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초록색 선의 길이가 길려면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제일 끝에 쪽에서 봤을 때 여기를 H로 놔야 HH 길이가 제일 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길이 여기 중심 기준으로 중심의 선의 발에 수선의 발 좌표를 보여도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일 끝에 있을 때 이때가 최소값이 되겠죠. 최소값은 안쪽에 있는 여기서 수선 떨궜을 때 여기 수선 떨궜을 때 거리가 최소가 될 거고, 이건 네,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최소만 보고 넘어갈 테니까 나머지 내가 해보세요. 나 그냥 바로 최소 그리고 넘어갈게. 중심 여기서 이렇게 그어주고요. 중심 이렇게 그어주고요. 여기가 5,43이죠. 이거는 사실 정보 직선사의 거리를 안 써도 되긴 하거든. 작도할 수 있거든. 기울 1이라서 이렇게 그냥 선 내린 다음에 1대1대 루트 해가지고 내가 여기 y좌표의 차이 구해서 루트를 나누면 이 거리가 바로 나오는데, 너네 그냥 정보 직선사의 거리 쓰세요. 나는 작도하는 것도 한번 보여는 줄게. x좌표 5일 때 이렇게 하면 여기가 5,3 이렇게 될 거니까 거리가 6이에요. 여기. 그럼 여기가 45도니까 루트 2로 나누면 여기가 3루트 2 이렇게 될 거고, 중요한 건 밑변이구나. 지금 이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 문제네. 이 유형이 왜 여기로 들어가 있을까? 이 수선의 발 좌표 구해서 계산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좌표 구해야 돼. 작동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요. 네네, 이 점 하나만 구해줄게요. 이 점 하나 구하면 같은 원리로 여기서 수선 내렸을 때 수선의 발 좌표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2점 아니까 이 거리 구할 수 있겠죠? 거기서 반지름만큼 빼면 이 거리가 최소거리 n인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그럼 나는 수선의 발 좌표 구하는 것만 계산하고 넘어갈게. 자, 여기서 내린 거 해야지. 여기가 마이너스 6가 0이냐? 마이너스 6,0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서 이 직선에 내린 거니까 x-y-2는 0 이렇게 일반형으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6,0 이렇게 얘 지금 거리 관계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구하려고 그랬지? 수선의 발 좌표 구하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수선의 발 좌표 구할 때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하나만 내가 하라고 했죠? 이 점 지난 직선을 작성을 해요. 그러면 y는 하고 m 하고 x 플러스 d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런 다음에 근데 기울기도 알고 있잖아. 이런 바로 나와야 되네. 얘 기울기 몇인 직선이라고 했었죠? 1이네. 그러면 이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얘 기울기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이네. 그럼 그냥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뭐야?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이건 둘 사이의 교점이죠. L과 이 수직인 선의 교점이 수선의 발이니까 같다 하면 되는 거예요. 둘이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2x 마이너스 4, x는 마이너스, 여기 x축도 마이너스 2.
여기 x좌표 뭐 나오겠죠? 그러면 그냥 여기서 축에 평행하게 또 그려서 이 길이를 내가 x좌표 빼면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중심거리는 거기다 몇만 곱해주면 돼요? 느낌으로 곱하면 되겠죠? 이 정도 설명했으면 너네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더 이상 안 하고요. 힌트는 이렇게 써볼까? 이거 숫자는 필요가 없고 힌트를 쓸 때는 너네가 영상 보기 전에 힌트로만 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안 되면 영상을 보세요. 이 거리가 수선, 중심에서 내린 수선의 말의 길이가 되고요. 내가 최소만 써줄게. 최소는 여기서 이렇게 수직 이동했을 때 요점 단지름만큼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을 때 여기서 내린 수선 이 길이가 스몰 m이다. 이것만 딱 그리면 표시를 해놓고 나머지 니네가 판단해서 해보세요. 하빈이 오늘 오자마자 수업 하나도 안 붙였네. 하빈이 이거 찍어보세요. 너는 영상을 아니다. 내가 영상을 들었어. 다 붙였으니까 다음 자 머리 쳐주셔서 한 점 더 나왔죠? 한 문제 어떤 건지 빠르게 보고 넘어갑시다. 집중 잘 해보세요. 3,4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이제 여기잖아요. 3,4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을 L이라고 하자. 이거는 근데 좀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냐면요. 작도할 줄 알아야 되거든. 3,4 이쯤으로 찍을게요. 여기 지난 직선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을 거 아니야? 무수히 많겠지? 얘들 중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가장 큰 애가 어떤 거냐? 예시를 들면 이런 거야. 이렇게 그려서 쳐보세요. 그럼 이 직선과의 원점과의 거리는 수직거리야. 손에 봐요. 이게 거리인 거야. 근데 얘가 조금 더 기울기가 이렇게 커지잖아? 그러면 거리가 좀 더 이렇게 가까워지는 느낌이에요. 그 거리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원점과의 거리가. 언제가 거리가 최대냐 생각해보면 점점 가다가 수선의 내린 게 수선의 발이 요 점이랑 딱 겹쳐질 때가 있어. 그때가 제일 멀 때. 그래서 이렇게 그렸을 때가 여기가 최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좀 더 커지잖아? 그럼 또 짧아진다. 보면은 여기서 거리가 또 짧아지게 됩니다. 점점 또 짧아져. 그래서 파란색이 이때가 최대다 라는 건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이거 모르고 있으면 그냥 문제를 당연히 못 푸는 거고요. 자, 그래서 최대거리다. 최대인 직선은 L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L인 거야. 파란색이 L이라는 걸 알아야 풀 수가 있는 거고 일단. 그럼 L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L은 구할 수가 있고 왜냐면은 지금 이 점 0,0, 이 점 3,4 우리 기울기 구할 수 있죠? X증을 3, Y증을 4 기울기 몇이야? 3분의 4 근데 얘는 지금 이 3,4에서 수직이란 말이에요. 수직이죠? 그럼 얘 기울기는 뭐라고 써야 될까? 마이너스 4분의 3 하고 3,4 지나니까 직선의 방식 작성할 수 있죠. 기울기 알고 혼자 아니까 작성할 수 있겠죠? 그 L 나오고 L이라 하자 그 L 구했어요. 그 다음 원위점에서의 L과의 거리의 최소니까 7,5 대충 여기다 그릴게요. 지금 이런 느낌으로 그릴게. 아직 1밖에 안 되는 거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7,5라고 하고 그때 여기서 이 L의 근 선의 발, 중심의 선을 발한 다음에 최소거리 반지름 1만 딱 빼주면 여기 최소거리가 되겠죠? 그게 최소값 스몰 m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너네가 계산할 수 있겠니? 할 수 있겠어? 이게 이 문제 포인트예요. 포인트는 첫 번째 이게 다예요. 나머지 다 기본 개념. 이 파란색. 이게 별 두 개인 이유는 언제가 거리가 최대인지. 초록색, 주황색 뭐 얘네 중에서 파란색일 때가 거리가 제일 멀 때다. 이걸 알아야 풀 수 있어. 별 두 개예요. 그 발상이 필요하고요. 자, 이거는 그럼 표시를 해놓읍시다. 다 쓸 필요는 없고요. 이거 그림 그려보세요. 그려.
해주세요. 차라리 지금 잘래? 어차피 계속 졸 거면 그냥 자고 클릭 시간에 영상 들을래? 야, 이 접선 이거는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은데 많이 없나? 4개? 4개밖에 없는데 여기 개념이 조금 있어요. 이거 왜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원과 접선이 나왔다. 유형 싹 다 그냥 외우세요. 간단히 지금 정리를 해주자면 자, 첫 번째 따라하세요. 접점을 알 때. 접점을 알 때가 원 위에 점 몇 콤마 몇에서의 접선이라고 하면 접점을 알 때랑 같은 의미고요. 접점을 알 때 그러면 따라하세요. 접점을 알면 접점 공식 작성 이거 할 수 있어요. 기본 개념이에요. 구분한 정량으로 쓱싹 쓸 수 있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중심이 A, B고 반지름 이 R이 원이 표준형이 이렇게 나오겠죠? 원방의 표준형이 여기서 만약에 접점을 알려줬어. 원 위에 점 X1,Y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하면은 X-A가 지금 2개가 목표되어 있잖아요. 하나에다가만 이 접점 좌표를 그냥 X에 대입을 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얘는 식을 바로 쓰자면 이 L은 X-A, X-A, Y-B, Y-B 두 개로 분리해놓고 이 하나에다가만 이 X 좌표를 대입을 하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X1으로 딱 바뀌겠죠? 대입을 했으니까. 그 다음 여기도 하나만 Y1으로 Y 하나를 대체를 해서 이렇게 Y1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되나요? 이제 좀 해주세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예시 이건 바로 넘어갈 거야. 집중해. 그리고 일반형 돼 있으면 그냥 이 방법이 있긴 한데 그냥 표준형 다 바꿔서 그냥 쓰세요. 여기가 만약에 1,3 여기가 뭐 2,1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이게 좀 많이 찌그러지긴 했는데 자, 그럼 얘 원방부터 한번 써봅시다. 표준형으로 불러주세요. 표준형 어떻게 되나요? X-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한 다음 반지름은 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쓰면 1, 2, 루트 5 반지름이 루트 5니까 5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2,1에서의 접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X-1 두 개라 그랬지? 그 중에 하나만 내가 누구를 대입해버리라고요? 그럼 2 대입하면 몇 나와요? 1. 근데 하나만 대입한 거니까 1 곱하기 X-1이 바로 쓸 수 있었는데 그러면 Y-3도 두 개니까 하나만 내가 Y자리 1 대입해버리는 얘기죠? 대입하면 몇이니? 마이너스 2죠? 그럼 얘 뭐라 쓰면 돼?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몇이다? 그대로 똑같이 오고. 이게 원방 끝? 원방이에요. 보기 좋게 정리하면 그 원방이 적방이에요. 적방이 되는 거죠? 근데 쓰는 거 아니야? 쓰는 거 아니야? 요것만 씁시다. 얘만 X-A 두 개 중에 하나만 X1을 대입 B 이거는 또 외워야 돼. 이게 정석대로 하잖아요. 그냥 D는 R 하면 다 나와요. 계산이 개 길어요. 계산은 너무 귀찮으니까 공식을 수학자들이 만들어서 외우려고 하는 거야. 외워야 돼요. 이거는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얘는 이것만 하나 더 갈까요? 이렇게 쓰고 위에 점 해야 되니까 위에 점 위에 점 1 집어넣으면 2가 4가 되네. 6 정도에 놓을게요. 6으로 놓고 Y좌표는 1로 놓고 그러면 4니까 여기가 붙지. 이렇게 하면 위에 점이겠지? 자, 얘 위에 점에서의 접선을 구해라 하면은 바로 따라서 위에 점 접점 위에 점이 접점이잖아. 여기 접점. 여기서 끈 접선에서 이게 접점이 되는 거야. 그럼 바로 접선 공식을 작성을 하면 돼요. 접점 공식을 작성하면 되겠죠? 식 어떻게 되는지 불러주세요. X 곱하기 X니까 하나만 루트 2.
그 다음은요? 1 대입하면은 2죠? 그러면 2하고 x는 몇이다? 이렇게 그냥 끝내면 되는 거야. 그죠? 자, 쓰는 건 이걸로 쓰시고요. 이건 그냥 정리해 주는 거니까 굳이 안 써도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접점을 할 때 유형이 있고, 야, 수투에서는 접선 유형 5개예요. 5개. 여기서 3개밖에 안 되잖아. 자, 잘 외우세요. 유형 뭐인지도 외워. 자, 따라하세요. 기울기를 알 때, 네, 기울기를 알 때는 기울기 공식을 작성을 하는데요. 기울기를 할 때 기울기 공식은 유도하는 거는 그냥 D는 R로도 유도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판별식으로도 유도를 할 수도 있어. 유도해본 결과를 우리가 외우자는 거죠. 자, 근데 그거는 주의할 거. 따라하세요. 중심이 0,0. 0,0일 때 공식인 거 알아둬야 돼요. 자, 그럼 얘를 구해라 그러면 y는 하고 mx, 기울기 m이니까 m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y절편을 계산을 열심히 해봤더니 얘가 플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로 정리가 되더라 해서 외우는 거였어요. 얘를. 그래서 이거 지금 써보세요. 이건 공식 외워야 돼.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r 루트 문제 따라해.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네. 외우세요. 그럼 중심이 0,0이 아니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 중심만큼 0,0일 때 접선이니까 중심이 1,2다? 그럼 여기 1, x축방향 1, y축방향 2 다 같이 얘도 얘, 원도 이 접선으로 다 같이 평행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옮겨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y-b는 m하고 x-a 플마 r 루트 뒷부분은 똑같아요. m 플러스 1 x 대신 x-a y 대신 y-1 이렇게 대입해서 평행이동 시켜주면 된다. 이게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아직 안 배웠어요. 근데 이 공식을 이렇게 모양으로 외워보면 나중에 좀 편하겠지? 평행이동 할 때 이거 쓰시고요. 그래서 기울기를 할 때는 기울기 공식을 바로 작성할 수 있어야 돼. 원에서 접선이 나왔다? 이 접점을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기울기를 알고 있나? 아니면 밖에서 그는 접선인가? 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이게 주로 어려운 문제는 얘로 나오고, 아까 우리 그 중점에서 1대2 했던 게 이거예요. 밖에서 그는 접선. 아까 그거 있었죠? 원 2개 있고, 접선 이렇게 했던 거. 첫 번째 내 힌트만 주고 끝냈죠? 그게 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는 이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럼 이 유형이 아닌 건 보통 쉬운 거니까 슥싹하고 바로 넘어가면 되는 거야. 자, 방법이 2개지만 너네는 이거 1번 쓰세요. 그냥 밖에서 근 접선이다 그러면 이 D는 아까 D는 알 썼죠? 거기서 이거 똑같이 그냥 쓰세요. 자, 따라하세요. CD를 지나가 10콤마 D를 지나고 10콤마 D는 따라하세요. 밖에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봅시다. 따라하세요. 밖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이 직방 작성 해서 여기가 1,3이었다? 그럼 1,3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작성을 해놓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러면 1,3 지나다가 다 접하진 않거든? 그래서 접한다는 조건을 추가로 붙여줘야 돼서 따라하세요. D는 R 하면 끝나는 거야. 그게 우리 아까 했던 내용이고요. 자, 예시로 하나만 해봅시다. 아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얘가 뭐 7,-2 반지름 내화를 놓을게요. 반지름 한 4 정도 놓을까? 이렇게 놓고 밖에점 7,1 이렇게 해서 밖에점 뭐 0,0에서 그었다. 따라하세요. 0,0에서 원에다가 그었다 그러면 문맥상 밖에점인 거야. 밖에점에서 그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그었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을 하면 돼요. 그럼 뭐라고 작성하면 되겠니? y는 나고 기울기는 모르니까 미지수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m하고 x-0 플러스 0 y는 mx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y는 mx인데 y는 mx면 얘도 mx 얘도 다 mx가 될 수 있거든. 근데 원에 뭐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원에 뭐 한다 mx가? 접한다고 했으니까 뭐는 뭐 하면 된다고요? d는 r 하면 끝난다는 거지. 그럼 이거 넘겨. mx-y는 0 0,0 그럼 D는 다 써볼까? 루트하고 M제곱 플러스 1분의 00 대입하면 돼 0
거죠? 왜 0은 R이 나오죠? 이 말이 안 되잖아. 문제가 있는데? 알았어. 말이 안 되죠? 안 그려지는 거야. 왜냐? 0,0이 사실 이 안쪽에 있었는데 0,0이 안에 들어가나? 이거 10 한번 여기를 좀 큰 값으로 넣을게요. 조금 더 오른쪽에다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넣을게. 그럼 여기가 x-3 이렇게 될 거고, 예시가 딱 하필 이렇게 걸리는 문제예요. 마이너스 3m 이렇게 쓰고 는요 했을 때 그럼 분자가 0, 0 대입 없어지고 절대값 3m이니까 그냥 3m 마이너스 그냥 플러스 바꿔버릴게요. 이렇게 놓고 넘겨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루트 있으니까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제곱 해주면 9m제곱은 4m제곱 플러스 4 하면 m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러면 m이 몇 개가 나올까요? 2개. 그게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 2개다. 그래서 m 값을 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세요. 밖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작성. 기울기는 뭐로 놓으라 그랬죠? m. 미지수를 놓고 작성을 해. 그런 다음에 그 점 지난다고 다 접하는 게 아니니까 접한다라는 말을 식으로 표현하면 따라서 바뀌는 할 거. 그 풀면 바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m에 대한 2차식으로 놓고 계산을 열심히 하면 된다. 자, 그래서 밖에점 가지고 3개 유형이 있어요. 자, 이것도 따라하세요. 기울기의 합곱차. 기울기의 합이나 두 기울기의 곱이나 두 기울기의 차 이런 걸 물어본다?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를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하세요. 근과 계수의 관계. 그걸 쓰면 돼요. 그래서 M1, M2는 M1 플러스 M2는 M2 마이너스 M1은 해가지고 근과 계수 관계를 계산하는 얘기니까 센스 있게 잘 하시고요. 자, 그래서 접선 유형 정리해보면 3가지예요. 따라하세요. 접점을 할 때. 접점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죠? 점일 때 공식이나 접점 공식을 우리끼리 부르면 접점 공식. 자, 기울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울기 공식 작성하면 돼요, 그냥. 기울기 공식. 자, 밖에점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직방 작성하고, 밖에점 지나고 기울기 m인 직선을 다시 작성하고, 그 다음에 따라서 있나요? 이거 세우면 이게 다요.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원과 접선에서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러면 유형은 접점을 할 수도 있고 기울기를 할 수도 있고 밖에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접점을 하면 접점 공식 쓰면 되고 기울기에는 기울기 공식 쓰고요. 밖에점만 알면은 밖에점을 지나고 기울기 m인 직선을 가지고 작성하고 b는 r 한번 풀어주면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 되나요? 찍을까? 지금 땀이 나. 더워? 뜨거운 바람 나? 뭐야 이거 왜 30도로 돼 있어? 어쩐지 땀이 나더라. 너만 했으면 계속 이렇게 치고 있을게. 맞춰봤어 다시. 다음 넘어갈게요. 어쩐지 자꾸 땀이 나더라. 네. 갔다 오세요. 자, 문제 네 문제인데요. 좀 쉬었다가 합시다. 네. 뭐라고? 커피. 커피 맛이 좀 덜 자네?